예, 의료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죠. 의료급여도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상,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때만이 이제 부양 의무자를 보죠. 다만 이 부양 의무자를 산정하는 거나 또 부양 이렇게 당사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보다는 훨씬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돈은 매달 돈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뭐 1인이다 그러면 뭐 5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그 1종과 2종이 받는 서비스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단 의료급여도 받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급여는 우리가 흔히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진료비나 약값을 지원해 주는 어떤 비율이 다릅니다. 특히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간주해서 일종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규정을 하고, 가구원 중에 비록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구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 개인의 어떤 연령이나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쉽게 말해서 근로 능력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면 1종, 그렇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종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선정을 하는데요. 1종은 사실상 무상이에요. 사실상은 무상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료가 무료입니다. 밥값도 무료예요. 그리고 외래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의원이나 병원에 찾아가서 통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의원 같은 곳에서는 한 1,000원, 병원 같은 데는 한 2,000원 정도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 뭐 2,000원은 큰 자부담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일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매달 건강을 관리를 잘 하라는 뜻으로 지금도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6,000원 정도를 이렇게 일종의 통장에 적금을 부어놓는 방식으로 국가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적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는 내가 업무가에 돈을 1,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먼저 공제해주고, 돈이 그 공제할 돈이 없으면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이용이 공짜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일반 환자, 건강보험으로 다니는 환자는 매달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진료비에 입원의 경우는 20%를 본인이 내고, 외래의 경우에는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금이 높아져요.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2종이라 하더라도 진료비의 15%밖에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왜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좀 빡빡하게 하느냐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생계급여는 그 사람에게 매달 통장으로 그냥 55만 원이면 55만 원을 그냥 지급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그 사람이 병원을 자주 이용하거나 아프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병원에 갔다 저 병원에 갔다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이 의료급여 수급자 텔레케어 사업이라는 것을 연구할 때 보니까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도 광주에서 1년에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가가 부담한 금액만 7천만 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계급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뭐 이렇게 신문 보도에 의하면 연간 1억 원 이상의 의료급여를 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가급적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를 책정해 주는 것을 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은 신청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또한 본인 부담 보상제와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일종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 부담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입원은 공짜이고 외래도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입원의 경우에는 10% 자부담이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1,000만 원짜리 입원비가 됐다, 그러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900만 원이나 깎아줬으니까 100만 원은 뭐 돈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그냥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는데 병원비로 또 생돈이 100만 원이나 나갔다, 그러면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환자가 생기면 병원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간병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생계가 막연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 부담액이 너무 많으면 본인 부담 보상제나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을 통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자기가 달라고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의료급여만 해줘도 정말 감지덕지하다, 이런 분들이 많지만 이왕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도 또 일시에 뭐 입원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꾸준히 돈을 내다 보면 매달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또 1년간 합쳐보면 액수가 꽤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본인이 본인 부담 보상제나 본인 부담 상한제에 해당되는지를 좀 살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 돈 낼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두 가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요. 하나는 세금 영수증, 또 하나는
뭐 세금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도로교통을 위반했다든지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했을 때 내는 범칙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영수증은 저는 아주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세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한 5년 지나서 세금 안 냈다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세금을 추가로 안 낸 적이 있었는데 참 이런 영수증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통원할 때에는 뭐 몇천 원 이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입원했을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시고 만약에 그 입원비가 내가 보기에는 좀 부당해 보인다라고 싶으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 자기 의료비 내역을 이렇게 제대로 좀 살펴봐 달라라고 얘기하면 많은 경우 일부 의료비를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하겠죠. 네.